세도 정치를 끝낸 흥선대원군 볼게요. 연도함기부터 보면은 정조가 딱 1800년에 죽어요. 정조가 요절을 하면서 어린 순조가 등극을 하죠. 그러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조선 역사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 연도 이 1800년 죽은 게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A18 정말 한 100번 정도 해야 될 만큼 아픈 연도예요. 왜? 정조가 죽고 순조가 등극하면서 세도 정치 시작하고 조선이 망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정조 A18 100번 정도 해서 1800년도에 딱 죽더라. 그리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데 얼마 동안 이어지냐? 63년 동안 이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63년을 외우기 위해서 세도 정치의 권세가 이 63빌딩처럼 63년간 굉장히 드높았다. 63빌딩을 생각하셔서 세도 정치 그 권세가 63빌딩처럼 엄청나게 드높았다 해서 63년간 이어지는구나. 1800년에서 1863년까지 세도 정치가 이어지고요. 이 세도 정치를 끝낸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10년간 이어지죠. 딱 외우 좋게 10년이에요. 그래서 63년까지 세도 정치, 그 다음에 딱 10년간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더라. 자, 흥선대원군의 배경시식 첫 번째, 대내적으로는 세도 정치를 끝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도 정치를 끝내려면 왕의 힘이 강해야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책을 펴면서 경복궁 중건하고 법전 편찬하고 비변사를 폐지하고 등등의 업적이 있고요. 세도 정치를 끝내려면 수수의 세도가의 양반 힘을 없애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서원을 폐지합니다. 서원은 양반들의 어떤 아지트니까 그 서원을 폐지를 하고요. 세도가 양반들이랑 싸우려면 원래 권력을 보면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고 그 밑에 백성이 있죠. 그러니까 왕이 신하랑 싸우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백성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민 정치를 펴는데 대표적인 게 삼정개혁이죠. 흥선 배경지식 두 번째로는 대외적으로는 쇄국 정책을 펴니다. 대원군의 집권 배경을 보면 대내적으로는 세도 정치에 의한 삼정문란이 일어나면서 농민이 피폐해지고 임술밀란 같은 농민들의 난이 일어나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서양 자본주의 세력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옆 나라 보니까 중국과 일본 이미 벌써 문호를 개방했어요. 그리고 이양선, 서양의 배가 우리 조선 앞바다에 막 출몰해서 포를 쏘고 막 겁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게 되더라. 업적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왕권 강화책. 뭐가 있냐? 이 권력이 집중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킵니다. 세도 정치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생각을 해보면 일단 권력을 한 곳으로 완전 몰아주는 거예요. 그게 비변사예요. 비변사에 권력을 몰아주고 세도가가 그 비변사만 딱 장악하면 손쉽잖아요. 그렇게 세도가가 비변사를 장악을 하고 권력을 마구 휘두른 거예요. 그러면 세도 정치를 없앤 왕이 대원군이니까 대원군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세도가의 아지트인 힘의 원천인 비변사를 폐지해버리고 다시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킵니다. 이 비변사가 힘이 셌던 이유는 비변사가 정치도 담당하고 군사도 담당한 거예요. 핵심 업무 두 개를 담당한 거예요. 정치와 군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원군이?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켜서 의정부에서 왕이 정치를 하고 삼군부에서 왕이 군사 문제를 다루는, 그렇게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키면서 그 중심에 왕을 놓은 거죠. 왕이 정치를 하고 왕이 군사 문제를 처리하도록 한 거예요. 왕이 중심에서는 정책이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그걸 다시 의정부와 삼군부로 쪼개서 부활시켰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대원군은 서원을 폐지합니다. 47개만 남기고 다 폐지를 해버려요. 서원은 양반의 아지트죠. 붕당의 근거지예요. 힘의 원천이다 보니까 서원을 폐지를 해요. 이 세도 정치를 잡으려면 소수의 세도가 양반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니까 이 양반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서원을 폐지했어요. 자, 서원이 어떤 폐해가 있었냐? 이게 면세예요.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이 면세 특권 때문에 국가 재정은 악화가 되겠죠. 그리고 묵패라고 서원이 발급하는 문서가 있어요. 이 묵패 횡포로 인해서 백성들이 수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 발급한 문서, 묵패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 개똥이 너희는 소 3마리, 돼지 4마리, 쌀 5섬을 내라. 이런 식의 묵패를 딱 그 집에 주면은 그 집은 서원이 시키는 대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백성이 수탈을 당하니까 서원 문제가 있네? 이러면서 서원을 폐지를 한 거죠. 이 대표적인 서원이 바로 화양서원이에요. 이 화양서원을 폐지를 합니다. 화양서원은 송시열을 모시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송시열하면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수 유생들이 이 화양서원에 다 모여 있었고, 이 화양서원에 또 뭐가 있었냐? 만동묘가 있었어요. 만동묘는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사당이거든요. 이 만동묘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화양서원과 만동묘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없애니까 양반 유생들이 반발을 하죠. 그때 대원군이 이런 멘트를 해요.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화양서원과 만동묘를 없애버려요. 외워야겠죠?
화양서원은 어떻게 외우냐? 화양, 화병 할 때 화요. 아, 화가 많아 할 때 화. 화가 양, 태양이에요. 화가 태양처럼 타올라. 아, 화가 막 태양처럼 타올라. 바로 누구예요? 논쟁의 파이터. 송시열이죠. 송시열은 진짜 뭐 성리학을 무시한다. 성리학이 조금만 안 좋은 얘기하면 다 가서 쌈딱처럼 싸움 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의 파이터죠. 화가 막 태양처럼 타오른 사람이다 해서 화양. 아, 화가 태양처럼 타올라? 그럼 아, 논쟁의 파이터 송시열.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송시열이 친명 배금 정책을 주장을 해요. 명나라를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격하자. 그러면서 만동묘 사당을 이 화양서원 안에다 드린 거예요. 만동묘 사당이 뭐냐?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줬죠. 그 당시 명나라 황제가 신종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나라의 황제 신종을 숭상하는 사당이 바로 만동묘 사당이에요. 이 만동묘 사당이 중국 황제의 사당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만동을 10,000명이나 동원하는 묘다. 만동묘. 그러니까 중국 스케일 생각해 보시면 중국 황제를 모시는 사당이야. 그러니까 10,000명이나 동원하는 묘, 이렇게 해서 중국 스케일 생각하셔서 만동묘는 중국 황제를 모시던 사당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화양서원과 만동묘를 폐지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울게요. 만동묘, 중국 황제 모시는 이 사당, 요거에 백성이 10,000명이나 동원되는 묘인 거예요. 만동묘. 아니 10,000명이나 동원되는 묘? 대원군이 화가 태양처럼 타오른 거예요. 대원군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백성을 10,000명이나 동원해서 중국 황제를 모신다고? 화가 태양처럼 타올라서 대원군이 없애버렸다. 만동묘, 10,000명이나 동원되는 묘를 보고 대원군의 화가 태양처럼 타올라서 없애버렸다. 이렇게 해서 만동묘와 화양서원을 없앱니다. 세도 정치를 끝낸 대원군은 세도 가문의 임무를 몰아내고 당파와 신분을 초월한 인사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세도가의 힘을 약화시켰고요.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이거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고요. 아무래도 세도 정치기에 왕권이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경복궁 중건을 간행해요. 근데 경복궁 이 대규모 토목 공사이다 보니까 돈 필요하죠. 나무 필요하죠. 노동력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백전과 당호전, 원납전을 발행해요. 근데 당백전, 당호전 이게 고액 화폐예요. 이 고액 화폐를 발행하니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5만원권이 최고 화폐인데 100만원권 화폐를 발행하면 인플레가 아무래도 생기겠죠. 그래서 당백전하면 100이 100배 가치, 그러니까 당시 가치의 100배 가치의 화폐를 발행한 거예요. 당오전은 5배의 가치. 이렇게 고액 화폐를 발행해서 인플레의 원인이 되고, 원납전도 발행을 해요. 원납전은 말 그대로 원이 원하는 만큼 납부하는, 그러니까 기부금 같은 거죠. 원래는 야 너희들 원하는 만큼 납부해, 이렇게 기부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강제 징수를 했다.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두전을 징수를 해요. 결두전은 1결당 100문씩의 세금을 징수한 건데, 결두전, 결이 뭐예요? 토지를 세는 단위죠. 1결, 2결. 그러니까 결두전을 보면 토지에 부과했구나. 우리 균역법을 시행하고 경비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충당했냐? 결작이라는 걸 부과를 해요. 여기서 결작도 결이 토지 1결, 2결 생각하셔서 토지 갖고 있는 사람에게 토지에다 부과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듯이 결두전도 마찬가지로 결이 있으니까 토지에다 세금을 부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도성문에 통행세를 부과해서 돈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궁을 지으려면 좋은 나무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당시 좋은 나무는 양반들이 다 자기 묘지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의 묘지림을 베어버리는, 벌목을 함으로써 양반들이 반발을 하고요. 토목공사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하다 보니 백성도 반발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대원군은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의 법전을 통치체제 정비 목적으로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대원군 때 대전회통, 육전조례 편찬됐다. 이거 외워야겠죠. 대원군 때 최후의 법전이 발행이 돼요. 대원군은 고종지음이고, 고종이면은 조선의 거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이 있는데 순종은 그냥 일본 애들이 앉힌 왕이고, 고종이 마지막 왕이니까 대원군 때 최후의 법전, 조선 최후의 법전이 발행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특징을 가지고 암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대전회통, 흥선대원군이죠. 히읗이죠. 대전회통, 히읗이죠. 그렇게 해서 대전회통은 흥선대원군 때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대전회통이 대전 명칭 들어간 법전의 마지막이에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이건 정종 때죠. 근데 대전회통은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래서 대전회통은 조선의 마지막. 왜? 회통의 히읗은 자음의 마지막이죠.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 카타파하 해서 히읗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대전회통의 회의 히읗을 보고 마지막 법전, 마지막 법전은 흥선대원군 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우시면 돼요. 육전조례에서는 조례에 집중하시면 돼요. 조례? 지자체 조례가 있잖아요. 헌법 밑에, 법률 밑에 조례가
규칙 이렇게 있어서 조례는 현재도 쓰이는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육전조례는 굉장히 현대적인 법전 느낌이네. 현대와 가까운 법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현대와 그나마 가까우려면 조선시대의 가장 마지막이 될수록 현대와 가깝잖아요. 그 경국대전 같은 건 조선시대 더 전기니까 현대 기준에선 더 훨씬 앞선 과거죠. 그거보다는 현대와 그나마 가까우려면은 조선시대 뒤로 와야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최후 법전이다. 육전조례는 이렇게 생각하셔서 육전조례도 현대와 가까우니까 조선시대 최후의 법전이고 조선 최후의 법전은 흥선대원군 때 나왔지. 대전회통 히읗으로 시작되니까 마지막 법전 육전조례. 현대적 느낌 나는 조례가 있으니까 현대와 가장 가까운 조선의 마지막 법전. 조선의 마지막 법전은 대원군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